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정말 마땅하게 청년에게 자긍심을 부여해야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병력 역사를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했고 병영 생활도 열악했죠. 저는 국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준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징병되는 일반 병의 숫자는 줄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명령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탈피어트 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방 의무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 안철수는 군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력 문화를 꼭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공약 두 번째로 군대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정말 유일한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북핵 또 군사 도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헌법이 대한민국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정말 마땅하게 청년에게 자긍심을 부여해야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병력 역사를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했고 병영 생활도 열악했죠. 6.25 전쟁 와중에 지도층 자녀들 도피하고, 또 지금도 정치와 사회 지도층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병력하면 불신한다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DP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만, 군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군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을 너무나 불안하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됐죠. 이게 모두 다 저는 국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력의 의무를 솔선수범하지 못한 일부 사회 지도층 잘못도 큽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이렇게 군에 대해서 불신하고 청년들의 지금 새로운 사고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군대도 강군이 되기가 어렵고 청년들에게도 이 군생활이 아주 나쁜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군대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준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징병되는 일반 병의 숫자는 줄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의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병제를 통한 전문 군대겠죠. 그게 첨단 과학기술 시대, 그리고 또 저출생 시대 군개혁 방안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북한 핵, 그리고 또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이런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으로 바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 단계로 이렇게 준모병제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징병제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은 줄이는 준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 충원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이 또
골고루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줄어든 현역병 소요에 연동해서 다른 분들은 전문 연구 요원이나 산업 기능 요원이나 사회 복무 요원제 이렇게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한 시비는 없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로 사병수를 지금의 50%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줄어든 50% 중에 절반, 그러니까 현재 사병수의 25% 정도가 되는데요. 그 숫자만큼을 전문 부사관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군 간부를 제외해서 보면 병사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병사를 15만 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 줄어든 15만 명의 절반인 7만 5천 명을 전문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병력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이 전문 부사관들이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 그리고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군사력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전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병력 싸움이 아니라 첨단 과학 무기에 기반한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운용 능력이 전투력이고, 그리고 전투 수행 능력 아니겠습니까? 일반 드론을 띄우는 것도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잘 보시면은 일반 병사가 아니라 직업 군인인 그 준사관이 전문 부사관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준모병제가 지금의 현대전이 진행되는 그런 추세,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맞춤형 병력 충원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준모병제 도입을 계기로 또 군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해군, 공군, 해병대 그 병력이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맞게 군 병력 운용 구조를 재정립하고 육군도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편인데요. 배를 타보면은, 군함을 타보면, 군함에서, 군함을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전문 부사관들입니다. 장교와 수병만으로는 사실 배를 잘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 공군일수록 사실 전문 부사관의 역할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 부사관의 역할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또 제가 했던 현장 경험이고,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보다 지금 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 비중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 부사관 확대를 통한 준모병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병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탈피어트 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사들 보면 전투 훈련보다 보초나 작업이나 세탁이나 취사나 이런 과외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리고 또 보초 임무 수행하느라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병사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죠. 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보수 작업이라든지 환경 미화라든지 제초 작업, 세탁 작업 이렇게 잔업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을 활용하면 과학적인 경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과중한 보초 임무 비중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테니스병, 관사병, 잡초병, 붕어빵병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불필요한 그런 역할을 병사에게 부여하는 일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환경 미화, 제초 작업 이런 단순 업무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은 단순한 일들은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면 그러면 병사들은 자기 개인의 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개발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모델이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탈피오트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탈피오트 부대가 첨단 군사 장비 개발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위한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육성된 인재들이 제대한 후에 또 창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의 워튼스쿨 MBA 과정에 공부하고 있을 때 바로 제 같은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탈피오트를 나오고 기업을 창업한 다음에 그 기업을 매각한 후에 다시 공부하러 MBA 받으러 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도 아주 속속들이 많은 것들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처음에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군대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가 되고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가 되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서 병사들의 이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 복무 기간 동안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교육 과정들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분야들은 군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국방력 강화,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전문인 예비인력 양성,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국방의무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실 군대를 졸업한 그 청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 가산점 도입을 놓고도 사회적으로 갈등 빚어졌던 것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이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대한 인정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뭔가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회 진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 개혁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또는 취업, 창업 등을 위해서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천만 원 사회 진출 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분들은 복학해서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거나 또는 본인이 취업 준비 자금 또는 창업 준비 자금에 보태서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에 전역자 숫자가 22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조 2,900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회진출 지원금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오히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청년들이 없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조그만 계기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정도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한 공약 발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약들이 실현이 되면 이제 군 복무가 잃어버린 시간이나 시계 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저 안철수는 군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력 문화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분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군 복무와 병영 생활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제 생각과 관련해서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활발하게 토론하는 기회도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제 국방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또 따로 시간을 가지고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